그러면 신시내티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엔 간단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 지역에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미국 독립전쟁 1775년부터 1783년에 일어났던 미국 독립전쟁에서 싸웠던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서 1788년부터 앵글로색슨 계열들의 사람들이 동부주에서 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영국계나 스코틀랜드 계열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위스키도 또 갖고 들어오죠. 그리고는 1815년부터 1848년의 독일 안에서의 정치 상황이 신시내티 안의 인구 구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1815년부터 1848년 사이에 독일 안에서는 인구는 증가하고 식량은 부족한 멜서 스트랩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7월 혁명이 독일에 영향을 줘서 1830년에 이제 독일 지식인들이 혁명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또 1848년에 또 두 번째 혁명을 시도했으나 또한 실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인들이 1830년부터 1950년까지 이제 줄기차게 신시내티로 이민을 오게 되는데요. 꼭 신시내티가 아니더라도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겠죠. 신시내티에는 요 시기에 많이 왔다고 하고요. 1830년부터 시작해서 1890년까지의 신시내티 인구 구성을 보게 되면 1830년에는 신시내티 인구의 불과 5%가 독일계였으나 1850년에는 신시내티 인구의 17.8%가 독일계가 되고 1890년에는 신시내티 인구의 57%가 독일계가 됩니다. 이들이 독일인들이 가져온 기술 그리고 독일식 도제가 신시내티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들이 이 종교를 보게 되면 가톨릭, 루터교회, 장로교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마틴 루터가 또 독일인이기도 하죠. 아직까지도 이제 옥토버 페스트 신시내티를 통해서 이들 문화의 자취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유대계가 처음 여기 들어온 시기에 대해서는 기록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다르긴 한데 벤자민 스타이츠와 들어온 정착민 26명 중에서도 유대계가 있었다고도 하고 뭐 혹자는 이제 독일계 유대인들은 독일계 이민자들하고 같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확실한 건 1817년에 조셉 조나스라는 사람이 들어왔고 유대계들은 이제 기록에 따르면 의학, 법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이제 이 사람들의 인구가 늘어나니까 1824년에 베네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아이들이라는 모임을 세우고요. 1841년에는 베네 예슈룸, 즉 예슈룸의 아이들이라는 회중을 세웁니다. 예슈룸은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베네 예슈룸은 원래 그 정통파 유대교도들이었으나 1854년에 아이잭 와이즈에 의해서 개혁파 유대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신시내티에는 개혁파 유대교가 좀 더 주류입니다. 그리고 1847년 혹은 이제 1850년에는 신시내티에 이제 콜레라로 인한 그 에피데믹이 생겨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유대계들이 주이시 하스피탈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주이시 하스피탈이 생깁니다. 그 책을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죽기 전에 유대교 신자가 기독교로 개종당하는 걸 막고 또한 이제 유대교 교율에 맞는 코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8년에는 유대계들이 세운 체육관인 메이얼슨 JCC가 열리게 되고 이 체육관이 이제 실내 수영장이 있어서 각광을 받죠. 아이리시계. 아이리시계의 이민자들이 들어오게 된 계기도 이 아일랜드 내부의 사정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1845년부터 1852년에는 아일랜드 내에서의 감자 흉년으로 인해서 아일랜드 대기근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아일랜드 인구의 20% 이상이 감소합니다. 1849년에 신시내티로 이 아이리시계들의 유입이 본격화되고 이 아이리시계들은 오하이오강 근처에 자리를 잡았고 또 가톨릭 교회와 노동조합들이 이 커뮤니티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꼭 신시내티가 아닐지라도 미국 전역에서는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가 있어가지고 이 아이리시계들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인이 그 아일랜드의 수호 성인이고 이 성인이 또한 그 삼위일체를 가르치는데 그 세입클로바를 이용했다고 해서 또 세입클로바가 이 축제의 또 상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그때는 이제 녹색 맥주를 마시고 또 강도 또 그 시카고 같은 데는 강을 또 녹색으로 물들이고 그렇게 하죠. 이탈리아계. 이탈리아계 이민 역시 또한 이제 이탈리아 내부의 사정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1861년에 안토니오 에마누엘레 2세가 이탈리아 왕국의 초대 국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80년부터 1924년까지는 The Great Migration of Italian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탈리안들이 대거 이민하는 일이 생깁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탈리아는 주변 국가에 비해서 중앙국가 설립이 늦어졌고, 그리고 통일 과정에서 국내 갈등이 높아졌는데 이걸 빨리 봉합하지 못했고, 그리고 실업률이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온 거죠. 그래서 신시내티에서는 1897년 8월 22일에 메리 블랑쉐 데이비스 수녀가 신시내티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을 돕자고 제안을 해서 산타 마리아 인스티튜트라는 거를 이제 다운타운에 만듭니다. 3rd and Ryder Street에 있었대요. 여성들이 제공하는 모임이었고, 또한 요리 기술도 가르치고 또 다가수도 제공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뭐 이탈리아계들은 그래서 이제 신시내티 식문화에도 기여를 하고 첨가물 유통도 하고, 지금도 이제 매년 신스 이탈리아 페스티벌을 엽니다. 요책 이 하나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건 주로 사진을 주로 한 책이긴 한데 간략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계 신시내티가 자랑스러워하는 역사는 이제 오하이오가 그 노예 해방주였다는 것인데요. 1830년부터 1930년대까지 아프리카계들이 많이 이제 들어옵니다. 이 오하이오강이 보이는 그 지점에 National Underground Railroad Freedom Center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공교육을 받는 그런 신시내티 학생들이면 꼭 가는 그런 코스나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해리엇 툽만이라는 이 분이 이 리더가 되어서 그 흑인 노예들을 자유민으로 만드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내셔널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도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그 캐나다까지 가게 되면 완전히 이제 자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의 당시 코드네임이 천국이고, 도망 노예가 이제 코드네임이 바서, 소포 있고, 오하이오강의 코드네임이 리버 조던, 그러니까 요단강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헤르 툽만이 코드네임이 모세였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이끄는 사람이죠. 그래서 곧 이 헤리어 툽만이 그 미국의 20달러 그 지폐의 이 인물로 등장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신시내티에는 이제 아픈 역사도 있는데 1841년 같은 경우에 켄터키에서 온 백인 폭도들이 벅타운의 흑인들을 집을 습격해서 1000명 이상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오하이오 북쪽 혹은 이제 캐나다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그 월너틸즈에 이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한 이제 1850년대는 도망노예법이 통과가 됐죠. 그리고 2001년에는 신시내티 폭동 사건이 일어나요. 그 당시 19세였던 티네이저 티모시 토마스라는 그 티네이저가 비무장 상태였는데 경찰에 의해서 사살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신시내티 폭동 사건이 일어나서 다운타운 비즈니스들이 이제 또 손해를 입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다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이 기사를 이제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티모시 토마스가 죽기 전에도 이제 많은 그러니까 15명의 흑인들이 이 그 경찰과 맞서다가 이렇게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30년 이상 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그 차별을 받아왔다 뭐 이런 증언도 있고 그렇죠. 아팔레치안, 사실 아팔레치안 사람들은 그 아팔레치안 마운틴 자체가 미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민자라고 볼 수 있는가, 이건 참 잘 모르겠는데, 이 사실 이 히스패닉 챔버 오브 커머스에서 소개를 한 이 책자를 보면 아팔레치안을 이제 이민자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르드 지역에는 이제 아팔레치안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하죠. 근데 이제 1914년의 이제 기록을 보면 신시내티 아팔레치안 커미티는 아팔레치안은 자기가 이제 아팔레치안 그 지역에서 태어났고, 또한 그들의 조상이 또 하나는 거기서 태어났어야 한다. 그들의 그 인종이 흑인이든 아니면 아메리칸 인디언이든 이탈리언이든 그것은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아팔레치안 지역은 요렇게 사실 되어 있고, 이 신시내티는 그 꼭지점이거든요. 근데 사실 요새 이 아팔레치안이 그 국제적으로 유명해진 이유가 제이디 반스라는 변호사가 힐빌리 노래, 힐빌리 엘레지를 출판을 해서 이 유명해졌어요.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오하이오 상원의원이죠.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난 게 어디냐면 신시내티 북쪽에 있는 미들타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나오는 기사나 의견 같은 걸 보면 과연 제이디 반스는 본인이 힐빌리라고 하는데 과연 힐빌리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논란이 있고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웬만하면 이제 힐빌리란 말은 절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패닉, 수카사피 히스패닉 센터라는 게 이 동네의 히스패닉들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미카사, 수카사 그러면 내 집이 너희 집이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 5월에는 싱코드 마요라는 페스티벌을 열어요. 그리고 또 히스패닉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중에는 이런 히스패닉계의 어른들이 컴퓨터가 없는 히스패닉 학생들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1980년부터 2030년까지 이제 계속 들어오는 중이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별을 당했다고 되어 있죠. 그럼 요즘 신시내티 이민자들은 어디서 올까요? 현재 미국 여성당 출산율은 1.64입니다. 2020년 기준이고요. 물론 이제 한국의 출산율보다는 높지만 한 나라의 인구 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려면 2.1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민자들을 많이 받죠. 그럼 이 이민자들은 어떤 나라에서 오는가? 여기 보시면 텍사스라든가 여기 보시면 인디애나라든가 혹은 이제 여기 보시면 오하이오는 그 출신 국가가 그 넘버 원으로는 인도죠. 인도. 실제로 이 퓨 리서치 센터의 그 자료를 보면 그 히스패닉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았지만 한 2008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아시안들이 더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현재의 트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US Census Bureau 데이터, 공식 데이터를 보면 그 1세대 이민자들이 그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오는가, 신시내티의 경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민자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밖에서 태어나서 이민 온 사람들은 도대체 미국 밖의 어디에서 오는가. 넘버 원은 인디아입니다. 인도죠. 그 15,000명 정도 왔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넘버 2가 멕시코, 넘버 3가 이제 차이나, 그 다음에 과테말라, 필리핀, 캐나다, 베트남,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이죠. 그리고 독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넘버 10은 어딘가? 넘버 10이 그 대한민국입니다. 보시면 약 2,474명 정도 산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교환학생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좀 더 많겠죠. 또 이제 2세대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 동네에서 한류를 느낄 수 있느냐? 한류를 느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서 하는 뭐 크고 작은 페스티벌 같은 거 가면은 요런 데 이제 불고기 이런 거 있고 이 동네에 있는 무슨 뭐 마켓에 가면은 뭐 이런 상품도 있고 코리안 불고기, 풀드 포크 이런 것도 있고 이 동네에서 이제 서점을 가거나 그러면은 BTS가 나온 이제 잡지가 또 많이 있고 그래요. 요렇게 해서 한번 간단하게 신시내티의 이민자 트렌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